사실 지금 또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단지를 딱 보면 사실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제. 불편한 것들도 많기는 하죠. 근데 사실 시세 차익도 거의 뭐 10억 이상 오를 거여서 갈아타기 준비하셔가지고 오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멘토 강남 여의주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경기도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서울 입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도움되실 내용입니다. 그럼 사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맞벌이 부부로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2자녀가 있고요. 셋째가 곧 태어날 예정이어서 다자녀 특별 공급을 통해서 서울에 정착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 거주 이력이 없어서 5년 후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월 세후 소득은 900만 원 정도이고요. 당장 추가로 투자할 여유 자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덕은지구 주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5년 후 청약을 노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덕은지구 주택을 매도한 자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서 서울주택을 매수한 뒤에 5년 후에 매도하고 다자녀 특별 공급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분양가 상승을 고려하면 서울주택 매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금융 부담이랑 시장 변동성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가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나면은 한 8억 7천에서 한 8억 8천 정도 자금이 있으신 상태고요. 지금 자가를 매도를 해야지만 자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요, 또 사연자님과 한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여의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사연을 봤는데 혹시 이제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고민이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지금 또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제 토지가 어쨌든 잠실부터 지금 풀려가지고 이제 가격이 또 오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있는 집을 좀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오름폭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지금 있는 그쪽 덕은 집을 먼저 빨리 좀 정리하고 목동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매매로 갈 거냐 아니면 전세로 갈 거냐, 좀 요게 지금 이제 와이프랑 좀 생각이 조금 달라가지고 계속. 네. 그러면 목동으로 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자녀분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내년이면 이제 아기가 초등학생이어서 그 전에 이제 좀 먼저 여기를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학군도 생각하고 해서 이제 목동에 거주도 하고 싶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학군이 제일 크고요. 네. 지금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안 풀렸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준비하셔가지고 가시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반등해서 아마 좀 조급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목동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갈아타기 준비하셔가지고 오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보다는 아예 그냥 매매로 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고민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고양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덕은 들어가기 전부터 어쨌든 서울에 청약 같은 거를 이제 트라이를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니까 그럼 서울에 어쨌든 들어가려면 어쨌든 서울에서 뭐 전세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조금 가점을 좀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좀 아시다시피 뭐 용산이나 잠실이나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권에서 넣어가지고 당첨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만 이제 다자녀 특공을 넣으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서울에 오셔가지고 2년 정도 거주를 해야지만 좀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청약 때문에 셋을 낳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셋을 낳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러면 다자녀 특공을 한 번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어차피 2년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부랴부랴 이걸 빨리 넘어가서 그러면
전세로 하고 2년 있다가 뭐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도박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사고 청약을 해가지고 넘어갈 거냐 좀 이런 걱정, 고민을 했었어가지고. 네네네. 네, 아이를 또 낳으신 생각하시는 건 너무 훌륭하신 생각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향후 이제 5년 뒤에 만약에 매수하셨다가 청약도 고민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때 또 태어난 아기 연도랑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실 또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금 목동을 생각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경기도 덕은동에 있는 거는 매도를 하고 지금 자금 여력 되시는 한에서 목동 단지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기도 덕은동에 있는 거는 매도를 하고 목동이 전세나 아니면 월세 거주하시면서 차라리 재개발 물건을 좀 같이 보시면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다니다 보면서 단지보다 조금 더 이제 준공이 좀 뒤에된 건물들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작은 완전히 소단지들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신정동 아이파크거든요. 네. 지금 신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지어진 목동중 바로 옆에 있는 단지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매매가가 지금 저층이 17억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만약에 17억대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 단지보다는 그 메인 단지들도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저라면 목동 단지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학군이나 이런 거는 다 좋으니까요.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 단지를 딱 보면 사실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제. 목동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게 딱 보고 지금은 저는 신축에 살고 있는데 이제 87년도, 89년도 이렇게 준공된 아파트에 들어가자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자니 그쵸. 이제 신축에서 살다가 다시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불편한 것들도 많기는 하죠. 근데 뭐 올수리 되어 있는 걸 사거나 또는 수리 잘 하셔가지고 들어가면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목동 가시는 분들이 신도시에 살거나 서울 내에서도 신축에 살다 가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가신 분들 대부분 다 만족하세요. 그리고 또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되고 나면은 사실 시세 차익도 거의 뭐 10억 이상 나중에는 그 정도까지도 오를 거여서 그런 거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회비용들 있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목동 내에 살 때 그런 기회비용이 사실은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단지로 좀 확인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임장도 좀 가보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나는 학군이 조금 중요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치해서 월세나 전세 거주하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요거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정리해서 와이프랑 얘기하고 바로 결정되면 한번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맞벌이고 소득이 또 적은 것도 아니고 자본금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서울 핵심지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행크TV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자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덕은지구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첫 번째는 목동 아파트로 실거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동이나 대치동에 전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서울에 신축이 될 재개발 단지들을 매수해 놓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이제 목동 단지에서 그럼 많이 고민할 거예요. 목동 도 재건축되는 거 알고 좋은데 그러면 전세 살까 재개발 구역 살까 이런 고민하시는데 보통은 아이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되시는 분들, 특히 목동에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목동에 굳이 살아야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동에 전월세 거주하시면서 다른 조금 더 빠른 단지들 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천구는 왼쪽에 강아지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하면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목 5동 적혀 있는 곳 있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곳이 앞단지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5선 밑에 쪽으로 뒤쪽 단지들 뒷단지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이제 앞쪽 단지들이 좀 더 인기가 많고요. 가격대가 지금 높고요. 이제 뒤쪽 단지들은 앞단지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단지들이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7단지 같은 경우는 5호선 바로 앞에 있고 또 상권도 같이 끼고 있는 곳이고 학군도 좋은 곳이어서 7단지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단지입니다. 목동 신시가지가 왜 좋아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분담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분담금이라는 게 기존의 대지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분담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분담금을 3억 낸다, 5억 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무려 2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대지 지분들인데요. 20평이 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5평에 사는데 새 아파트로 25평을 받는다고 했을 때 분담금 없이 갈 수 있는 대지 지분입니다. 또는 오히려 돈을 받고 환급을 받고 갈 수 있는 게 이 목동 신시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7평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조금 올라온 거긴 하지만 향후에 뭐 10년 정도 뒤에 이 단지가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가격이 16억이 아니겠죠. 목동 메인 단지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30억을 넘어서 40억까지 찍는 단지가 그때는 나올 걸로 예상하고요. 지금은 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향후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 또 분담금도 적고 또는 분담금을 오히려 돌려받고 갈 수 있는 단지여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년 뒤에는 10억 이상 벌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또 학군지잖아요. 거주하면서 이렇게 재건축 이슈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마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사연자님 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됐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